네, 엔비디아 실적 효과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네,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젠순왕 CEO 발언이 나온 이후 애프터마켓에서도 급등, 또 아시아 증시도 어제 환호를 했잖아요. 분명 뉴욕 증시 출발만 하더라도 정규장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변동성이 심화, 전강 후약의 좀 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이런 날이 제일 어렵죠. 왜냐하면 어떤 기대감을 갖고요. 많이 올랐다가 쉽게 해서 상승폭을 다 반납하면서도 오히려 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정확히 보면 오늘 하루 종일에 있었던 고점 대비 오늘 종가를 계산하면 3.5%가 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 지금 오늘 가격으로 보면 어제 대비 고점 대비 떨어졌는데 이렇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음봉이 크게 나온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음봉을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데요. 시장보다 시작할 때보다 떨어지면 빨간색으로 나는 이제 아래로 그린 거를 이제 음봉이라고 얘기하는데 음봉이 오늘 매우 크게 나왔는데요. 그 음봉이라는 거 색깔 자체가 그 규모 자체가 금년에 이번에 4월 달에 아주 급락했던 시기 있지 않습니까? 4월 달에 해방의 날 하면서 떨어졌을 때. 그때 이후에 장중 하락폭은 제일 처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는 거지만 왼쪽 쪽에 보면 주가가 개파락했을 때가 4월 달인데 그때 이후에 제일 많이 오늘 장중에 하락폭이 컸다라는 정도로 충격적인 오늘 하루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엔비디아 때문에 좀 기분이 좋았다가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요. 네. 가장 큰 것은 역시 고용 보고서가 오늘 나온 거죠. 사실 고용 보고서 나온다 말이 나왔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 고용 보고서는 이번 달 게 아니라 나왔을 때 10월 게 아니라 9월 거고요. 10월 거는 그러니까 이미 11월 초에 지난주에 발표됐어야 될 그 예상은 아마 미국 얘기로는 지금 아예 집계를 안 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발표는 한 달 전 거고 실제로 보면 9월 달에 고용 사정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그래서 아무튼 예측치나 이런 것들이 큰 의미는 없긴 없어요. 다만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11만 9천 건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11만 9천 건은 금년 4월 이후 제일 많이 높은 거가 되겠고요. 예상치란 게 큰 의미는 없지만 마켓워치 기준으로 보면 5만 건 정도가 늘어날 거로 예상했었는데 11만 9천 건이 늘어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고용도 좋고 딱 보면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죠. 물론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실업률이 약간 높아졌지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 야, 우리 금리 인하가 이번 결국 물 걷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어저께는 수치는 비슷합니다. 뭐 6대4, 7대3 정도 그 언저리에 왔다 갔다 하는데 여하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지금 더 없어지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나오는 것이 상당히 불안 요인이죠. 금리가 낮아지지 않고 금리가 유지된다는 거는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멀티플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고 멀티플에 부담감이 생기는 것은 고퍼 밸류에 대한 그러니까 PR이 높은 것들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엄습하는 그런 분위기고 이런 것들은 성장률이 좋지 않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면 성장률이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 더 있다면 이제 이번 주에 연준 인사들의 이제 발언들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졌는데 이제 리사 쿡 하면 여러분들 많이들 아시는 분 아니고 연준 인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해고한다면 안 된다면 얘기하고 바로 그분이 되겠는데요. 이분은 지금 전체 그 자산 시장이 상당히 부풀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상당 부분 가격이 그러니까 뭐 주식이면 주식 모든 것들 부동산 모든 것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금융시장이 붕괴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금융시장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오늘 또 경고의 목소리가 미국 시간을 보면 미국 시간 동부 시간을 보면 11시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2시 언저리부터 해갖고 나오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한 명은 이제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인데요. 이분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고 지금은 금리 인하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멘트를 했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 대한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연준 인사들 발언도 있었고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에 대한 고용 시장이 생각보다 더 좋았다. 이런 것들이 금리 인하의 확률을 낮췄다. 이런 것이 전체적 분위기를 좀 흘러내렸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오늘 아쉽죠. 그렇지만 엔비디아 효과가 발휘되지 못한 하루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그런 발언들 사실 자산 가격이 뭐 침체되더라도 금융 위기 때와 같은 대침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그래도 좀 불안한 이런 발언들이 좀 찜찜하고요.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후퇴를 하면서 오늘 참 실적 발표 엔비디아의 효과가 이어지지 않은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인사이트로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자, 월가 엔비디아 실적 기대 이상의 평가입니다. 실적 평가도 좋죠. 사실 엔비디아는 뭐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죠. 주가가 괜히 올라갔다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주가 오늘 앞서 말씀드렸다
보셨다시피 S&P 업계 고점 대비 지금 주가가 3.5%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엔비디아 그림 보시면 음봉이 엄청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계산해 보면 7.9%가 빠졌습니다. 오늘요. 고점 대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주가가 좀 흘러내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7.9%면 상당히 큰 거죠. 이런 대형주가요. 그만큼 시장에서의 또 엔비디아 큰 기대를 하시고 아니 오늘 아침 새벽에 미국 시간 보면 시작하는 시점에서 막 사셨던 분들은 상당히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오늘 하루였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출 이익은 엄청나게 좋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특히 데이터 센터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는 엔비디아가 워낙 예측했던 대로 그리고 많은 사람이 얘기했던 대로 기본적으로 보면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좋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좋은 거 위주로 말씀드립니다. 수요는 계속해서 AI의 시장이 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어제 얘기하고 있겠고요. AI가 모든 곳에서 그런 모든 것을 동시에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을 얘기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투자가 회수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느냐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엔비디아의 젠슨랑은 뭐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만큼 여전히 엄청나게 수요가 몰리고 있다. 그런 얘기하고 있겠고요. 연 매출 5천억 시대에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 뭐 이건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엄청난 여전히 수주를 받고 있고 어제도 얘기 나왔지만 지금 그 시장에 대해서 재고 없을 정도로 지금 오프 더 차트 그러니까 시장을 뚫고 나가는 그런 엄청난 기대상 엄청 폭발적인 주문 상황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저께 가장 큰 뉴스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역시 AI 버블론에 대한 젠스랑의 확고한 얘기였죠. 네. AI 버블론에서 질문이 나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보는 우리가 보는 세상은 다르다. 좀 약간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어떤 큰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하면서 세 가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CPU, 컴퓨터 CPU 있지 않습니까? 칩이요. 그것이 CPU의 시장에서 GPU를 이용한 가속 컴퓨팅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두 번째는 머신러닝의 시대에서 열심히 해서 머신러닝의 시대에서 생산형 AI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전환이 이거죠. 결국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추론하고 직접 일을 대신해주는 에이전틱 AI에서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앞으로 진행되는 소위 물리적 AI까지가 전환이 이 세 가지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정말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모든 회사, 자기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분야에서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필요했고요. 또 얘기 나온 건 마이클 버리가 비판 많이 한 거에 대해서 물론 마이클 버리가 또 말도 안 된다 서로 싸우고 있지만 소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지금 칩이 새로 나오면서 조금만 지나면 재고가 떨어져서 소용없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저께 3년 전에 자기네가 만들어서 판 칩이 있는데 지금도 100% 이상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하면서 네. 그런 거는 말도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만 마이클 버리는 뭐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누가 이길지는 뭐 가봐야 되겠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참, 엔비디아의 실적 기대 이상의 좀 평가를 받았는데, 자, AI 선순환 구조에 들어갔다라는 젠스낭 CEO의 이 발언, 뭐,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모습인데, 그 월가의 좀 평가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그 월가 애널리스트의 의견은 한마디로 뭐 폭발적인 목표 주가 상승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럼 하락 염려 안 해도 될까요? 기본적으로 주가 자체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함부로 단언할 수 없지만 월가 애널리스트 의견이 전체적인 컨센서스로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진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방향성은 단기적으로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죠. 그렇지만 결국은 컨센서스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미국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에버커 ISI가 한 몇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61달러에서 352달러 나오면서 월가의 최고 목표 주가를 어저께 찍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매출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프리미엄 P를 줄만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P가 25배 수준인데 평균만 가더라도 35배 수준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30% 정도 주가가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웨드부 씨는 워낙 이제 표현을 많이 쓰는 사람인데요. 마이크를 떨어뜨릴 정도의 압도적 퍼포먼스,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뭐 노래 음악 좋아하시는 분 보면 많이들 쓰는 그런 표현을 이제 정확하게 재미나게 표현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엔비디아는 AI 시장의 유일한 대안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AI 혁명의 중심지임을 재확인했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모건 스탠리도 성장 둔화 우려를 일축하면서 재평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걱정할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여기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오른쪽에서 중간에 보시면 도이치방크가 홀드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요. 도이치방크가 이제 유일하게 중립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립 여전을 얘기하는 것인데 오늘도 중립 의견을 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조금 올려놨습니다. 180에서 215달러를 올려놨지만 이들의 얘기는 향후 2년 동안에 약 85% 매출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자기네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격조차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 네. 도이치방크의 많은 사람들과 다른 유일한 의견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최소 16군데가 목표 주가를 올렸다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었다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월스트리트 뉴스 가운데 이항용 위원님이 좀 중요하게 뽑은 헤드라인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네, CNBC입니다. 배당 성장이 높은 우량주 픽. 여러분 포트폴리오 균형 가지고 가고 계시죠? 탄탄한 배당 성장 능력, 여러 갖춘 지급을 갖춘 그런 다양한 포트폴리오 안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제시해 주시겠어요? 제가 최근 한 2, 3주 전부터 꾸준하게 이런 쪽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가치주도 얘기하고 배당주나 이렇게 안정적인 주식들,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있습니다.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성장주 하나 두 개만 해갖고 돈을 버는데 문제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분들은 이런 변동성 구간에 들어가면 상당히 머리 아파지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거 전혀 스트레스 안 받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걸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꾸준하게 주식 투자를 하시고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장주의 한두 주식 또 성장주의 IT만 분산을 하더라도 성장주에 모여 있으면 스트레스를 이길 사람은 전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은 이런 가치주가 됐건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늘려야 될 때다. 그래서 오늘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CNBC에서 오늘 조사한 거에 여러 가지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배당의 증가가 뭐 핵심입니다. 사실 배당 투자해 보면 초보 투자자분들은 그냥 배당 수익률만 얘기하는데 이거는 좀 약간 좀 초보 투자가시고 장기적으로 보시면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주목하자는 것이 미국 주식 투자의 이제 기본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현금도 수익률도 갖고 있고 배당 성장률이 상당히 좋고 펀더멘탈이 여전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가 프리 순현금 흐름의 흐름도가 가장 중요하게 이들이 보는 접근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온 것들이 표를 보여드리면 한 5종목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알만한 것들이 머크 같은 것들은 네. 많이들 아시는 것 같고요. 퀄컴도 마찬가지. 그리고 NRG 에너지 같은 경우도 조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제약주라든가 에너지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분류가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으면 여러 번 소개해드렸고 뭐 다음 주에도 계획이 또 있으면 하겠지만 배당에 관련된 ETF를 여러분들 꼭 갖고 가시는 것이 늘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 증시에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제가 왜 자꾸 스트레스를 말씀드리냐면 주식 투자하실 때는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스트레스를 관리 못하면 전 주식 투자에서 돈 버는 분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돈을 벌더라도 이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돈을 못 버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장주 외에 다른 주식을 갖고 네. 있는데 지금 진짜 그런 중요한 시기가 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음은 이런 종목들은 어떨까요?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큰 반등이 기대되는 낙폭과대주 한번 이제 골라볼까요? 일단 이 조건은 올해 20% 하락한 종목 중에서 반등 기대 주식 선별 어떤 종목들이 보이나요? 여기서 이제 반등 기대되는 주식이 이제 이것도 검색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낙폭과대 주식을 이제 오늘 설명드린 건데 낙폭과대주 하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보통 한국 주식 할 때 보면 무조건 많이 떨어진 걸 봅니다. 본인이 갖고 있거나 갖고 있었는데 너무 많이 떨어진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시면 답이 잘 안 나옵니다. 많이 떨어진 걸 기본으로 잡고요. 두 번째는 애널리스트 의견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애널리스트 의견에 매수 의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지 평균적으로 60에서 70% 가는지 이런 것까지는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컨센서스의 목표 주가 대비 그런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깔로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해 나가시면서 굳이 낙폭과대주를 찾으실 분들이라면 이런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표만 여러분들 보시고 나중에 하나하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록이나 고데디, 세일즈포스, 컨스트레이션 브랜드 정도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들인데요. 특히 블록이나 고데디 이런 것들은 최근에 미국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얘기 많이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여러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욕 증시 스트레스 줄이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죠. 고맙습니다.